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 시에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별 생각 없이 클릭하는 파일과 폴더가 되겠죠. 파일과 폴더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일과 폴더의 사용과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C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음악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문서 파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도 있겠죠. 이런 파일 종류마다 각각 다 다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기능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우선 텍스트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와 인쇄 편집이 나오게 되는데요. 열기와 편집 부분은 이 문서를 작성한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메모장으로 작업한 파일이기 때문에 열기와 편집을 하게 되면 메모장이 열리게 되겠죠. 워드패드로 작업한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열기하게 되면 워드패드가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그 파일을 생성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이유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메모장으로 작성된 이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메모장이 열리게 되지만 그 아래에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를 선택하게 되면 메모장으로 작성한 파일도 이렇게 워드패드로 열리게 되겠죠. 이것은 연결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열어주는 거고요. 매번 열 때마다 열리는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변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거죠. 워드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메모장에서 작성이 됐지만 워드패드로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메모장과 연결을 해볼게요. 자, 변경 누르시고 여기서 메모장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아이콘 모양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사진 같은 걸 보실 때 이 사진 파일이 이렇게 썸네일로 미리 보이지 않고 아이콘 모양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프로그램을 사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버튼 누르시면 여기 사진이라고 있죠. 자, 만약에 사진 썸네일이 안 보이고 아이콘만 나오는 경우는 RC라든지 꿀뷰라든지 이런 사진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연결 프로그램이 사진일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결 프로그램을 사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썸네일이 사진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압축하기라고 나오죠. PC.zip으로 압축하기와 PC.7zip으로 압축하기 두 가지가 나오죠. 7zip은 압축의 한 종류예요. 제일 위에 있는 PC.zip으로 압축하기는 윈도우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윈집이라고 하죠. 그걸로 압축하는 것이고요. 7zip도 그런 종류인데 밑에 보면 반디집으로 압축하기라고 나오죠. 자, 저는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이용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설치를 할 경우 그 유틸리티와 연관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압축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쓰실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가 다 뜰 거예요. 다른 앱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블 클릭할 때마다 해당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버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어도비 PDF로 변환이라고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벳이라는 어도비에서 나온 PDF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도비 PDF로 설치를 하게 되면 PDF로 간단하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PDF로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아크로벳이 실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로 PDF로 넘겨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펜더로 검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파일이 좀 불안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불안해서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드라이브 전체를 검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당 파일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폴더도 마찬가지죠. 자, 파일이나 폴더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검사를 해주죠. 자, 검사를 1초 했네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협이 없다고 하죠. 자, 폴더도 한번 볼까요? 폴더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검사를 하죠. 자, 이것도 1초밖에 안 걸렸죠? 5개 검사했습니다. 위협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좀 불안한 폴더나 파일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줄 하단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를 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자, 그때 그 USB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 할 경우 그 USB를 여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 꽂았을 경우에는 절대 열지 마시고요. 일단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내 PC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USB 메모리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이때 절대 열지 마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USB 메모리를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현재 위협이 없다고 하죠. 자, 이제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들을 USB에 담아서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본인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꽂으셨을 경우 외부에서 한 번이라도 이용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액세스 권한 부여라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을 할 경우에 특정 사용자에게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계정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권한을 잘못 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 데서나 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내기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팩스 수신자라고 있죠. 여러분 PC에는 기본적으로 팩스 수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팩스 모뎀 또는 서버를 선택하라고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 팩스 모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바로 팩스를 보낼 수가 있죠. 자, 인터넷으로 팩스 모뎀을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팩스 모뎀입니다. 이 팩스 모뎀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전화선을 꽂게 되면 팩스 기기가 따로 필요 없이 컴퓨터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 있죠. 이 팩스 모뎀의 장점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팩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따로 팩스 기기를 살 필요 없이 이 컴퓨터에 팩스 모뎀만 설치하시면 컴퓨터에서 팩스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이 쓰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고요. 텍스트 문서일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팩스가 뜨죠? 여기서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제에 전부 입력을 해서 팩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주 팩스를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 쓸 일이 있는 분들은 매번 문구점에 찾아가서 보내고 하지 마시고요. 팩스 모뎀 설치하시면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라든지 그 다음 USB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내는 거죠. 파일 복사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바로가기가 있죠. 이 바로가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새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서라든지 또는 자주 열어봐야 하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바로가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폴더 안에 전부 넣어두는 거죠.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내 자료라고 쓰시고 이렇게 파일들을 전부 넣겠죠. 자, 다 넣으신 다음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따로 저장을 해놓고 이거의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꺼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가기만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바탕화면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한번 해볼게요. 내 PC 열어서 여기에 C 드라이브가 있죠. C 드라이브 여신 다음에 이 폴더에 바로가기를 우선 만듭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바로가기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가기가 하나 생겼네요. 자, 이제 원본은 끌어다가 여기 있는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놓는 거죠. 자, 복사됐죠? 이제 이 바로가기만 바탕화면에 나와 있으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열면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되니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가끔 보면 바탕화면에 파일을 수십 개, 수백 개씩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퓨터가 많이 느려져요. 그리고 컴퓨터에게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이 방식대로 이용을 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는 용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꺼내놓더라도 영향을 주지가 않겠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죠. 그런 것들은 특히나 바탕화면에 꺼내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음악 파일을 한번 눌러볼까요?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mp3 파일일 경우에는 위쪽에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목록에 추가,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윈도우에는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기본적인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죠. 이게 미디어 플레이어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치로 캐스트라고 있죠. 이 장치로 캐스트 부분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루투스 장치가 일반 데스크탑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죠. 보통 노트북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데스크탑은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블루투스 동굴이라는 걸 설치를 해주시면 되죠. 인터넷에서 블루투스 동굴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이 있죠. 자, 이것을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루투스 동굴은 마트 같은 데 가셔도 있고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전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블루투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블루투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소에서 하나 구매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블루투스 동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 데스크탑은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경우가 잘 없죠. 거의 랜선으로 연결을 해서 인터넷 이용을 하시는데 위치상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동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와이파이도 제가 필요해서 하나 사놨던 건데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하나에 3,000원씩인데 이것만 이용을 하셔도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가격대도 저렴하고 하니까 데스크탑에 선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동굴 하나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무선으로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 동굴을 USB 단자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만 맞으면 되겠죠. 여기에 그대로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벌써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죠. 연결됐다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설정만 해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윈도우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 장치를 누르시게 되면 장치 추가와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일단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에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추가할 디바이스 유형 선택하라고 합니다. 블루투스라고 해서 마우스, 키보드, 펜, 오디오 및 기타 유형 블루투스 디바이스죠. 자, 이거 선택을 하시면 디바이스 추가를 하게 되고요. 해당 디바이스를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때 블루투스 장치를 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이걸 하기 전에는 꺼놨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장치를 켜게 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블루투스 장치를 추가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목록의 추가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을 여러 개를 놓고 계속 이어서 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당 음악들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쉬프트로 원하는 음악들을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목록에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 음악들이 전부 추가가 돼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겠죠. 자주 들으시는 음악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목록에 추가해서 하나로 묶어서 플레이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영상의 경우인데요. 영상의 경우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장치로 캐스트라고 하나 더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는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TV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장비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을 하면 이 영상이 TV로 나오게 되겠죠. 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한다고 나오고요. TV에 어떻게 하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만 해주시면 다른 거 플레이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캐스트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눌러볼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나오죠. 새 비디오 만들기, 사진 편집, 그림판 3D로 편집,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새 비디오 만들기는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서 이 사진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줄 수 있죠. 지금은 사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얹기만 하면 바로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편집도 간단하게 가능하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사진 편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다든지 또는 사이즈를 조절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간단한 밝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컬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도, 가장자리 어둡게, 색상 조절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사진 편집을 위해서 거창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 윈도우 자체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수정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판 3D 편집이 있죠. 자, 이걸 주시게 되면 윈도우 그림판에서 지금 사진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사인도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진의 경우에는 회전 같은 경우는 꼭 그림을 열지 않아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회전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이걸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가로 사진으로 찍었는데 세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는 썸네일 보시고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회전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사진을 열어도 회전된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프로그램이나 또는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파일을 열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워드패드 문서인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인쇄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인쇄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 출력 저장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프린터 해줄 수 있어요. 파일 이름 지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바로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폴더를 선택을 하지 않고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폴더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바로 가기라고 있어요. 자, 이 바로 가기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주소로 바로 가는 바로 가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이비96 사이트로 왔는데요. 자,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도 상관이 없고요. 어디든 원하는 주소가 있으면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항목 위치 입력 부분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니다.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죠. ib교육닷컴이라고 썼어요. 마침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죠. 자, 이 아이콘은 뭐죠? 저는 크롬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롬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바로가기 표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바로가기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사이트에서 이렇게 북마크 같은 걸 하셔도 되겠지만 이 북마크를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이트를 또 보여줘야 할 때는 북마크를 전달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주소를 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가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그 사이트로 접근할 수가 있죠. 자주 가는 사이트들이 있을 경우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런 바로가기만 쭉 모아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쓰지는 않는 기능이 되겠지만 압축 파일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배워두도록 하세요. 자, 압축 파일을 하나 그냥 만듭니다. 자, 이렇게 zip 파일로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당연히 비어있는 파일이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용량도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 있으면 선택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작업 선택하라고 하죠. 현재 파일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이 추가가 돼요.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파일이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이런 파일들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자주 한다거나 저장을 하다 보면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지기 전에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해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이동할 때도 이 압축된 파일만 가지고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신 다음에 원하는 파일만 또 바깥으로 꺼내면 되겠죠. 마치 압축 프로그램을 폴더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여러분도 사진이나 문서 같은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폴더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에 즐겨찾기의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겨찾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죠. 자, 이것은 탐색기를 엽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전부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폴더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른 폴더를 또 자주 사용하면 그 폴더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나는 항상 나오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 즐겨찾기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즐겨찾기에 고정한 그 폴더에는 이렇게 앞쪽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폴더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 폴더는 항상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항상 열어보는 폴더나 자주 이용하는 폴더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고정을 해두시면 파일 탐색기만 여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파일이나 폴더 복사인데요. 이거 복사하실 때 이렇게 들고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해볼까요? 자,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요. 붙죠?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꼭 들어다가 움직이고 이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카피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파일 이동, 폴더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폴더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와 상관없고요. 외부 저장 장치도 상관없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본이라고 해서 파일이 하나 더 생기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파일과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무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는 다양한 부품들과 외부 저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과 다양한 외부 저장 장치의 연결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내부를 봤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의 차체가 있으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엔진이 각 부분별로 동력을 전달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그 엔진이 여기 있는 CPU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CPU 위에 얹혀 있는 쿨링 팬이 되겠습니다. 이 쿨링 팬으로 CPU의 온도를 식혀주죠. 자동차도 엔진을 식혀주는 부분이 있죠. 엔진의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공냉식과 순냉식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도 똑같이 이 쿨링 팬이 붙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쿨링 팬도 이런 공냉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순냉식도 있죠. 지금 이 공냉식은 이 아래에 있는 CPU의 열기를 이 위쪽으로 전부 전달을 하고 여기 있는 팬이 이쪽으로 바람을 넣어서 케이스 뒷면에 있는 팬으로 열기를 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이나 또는 이 방열판에 먼지가 끼어 있게 되면 CPU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청소하실 때 청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하시는데 그래도 먼지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바깥으로 빼내려면 이런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면 앞쪽으로 서리 같은 게 나와서 여기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분이 들어가니까 컴퓨터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흔들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2,000원, 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구매를 하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컴퓨터 청소는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CPU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즈가 이 정도 되죠. 이것은 세대별로 CPU별로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이거는 조금 예전 CPU이긴 하지만 방식이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핀들이 이 안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들을 손으로 건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CPU의 핀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핀들은 전부 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PC들에서 금이 들어가 있는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죠. 이 금을 쓰는 이유는 전도가 높기 때문이죠. 전기 전도성 때문에 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CPU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램이 있을 수 있죠. 메모리죠. 자, 메모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이 메모리가 4기가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4기가 정도는 컴퓨터의 아주 최소한의 기본 사양이고요. 되도록이면 8기가 정도는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되도록이면 쌍으로 꽂아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컴퓨터의 사양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메모리가 4기가 정도밖에 안 되면 이 메모리만 증설을 해주셔도 지금 쓰시는 컴퓨터 속도의 몇 배 이상의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8기가 정도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M.2 방식의 저장 장치가 있죠. 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이 M.2가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M.2 방식은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어떤 거죠? 이런 하드디스크죠. 예, 굉장히 두껍고 크기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드디스크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죠. 지금은 500기가라 조금 옛날 거긴 한데 요즘은 거의 1테라, 2테라, 4테라 이렇게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1000기가가 1테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500기가는 1테라의 반 정도 용량이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이렇게 예전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OS 설치는 이런 M.2 방식, NVMe 방식을 이용을 해서 OS를 설치하면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하면서 저장 공간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OS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C 드라이브로 설정을 하고 D 드라이브를 하나 더 달아서 저장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방식은 SATA 방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단자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동일한 단자가 메인보드에 붙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에 단자들이 있죠. 이런 데에 케이블을 꽂아서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쪽에도 있죠. 자, 여기도 단자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네요. 메인보드에 따라서 단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SD 방식이죠. 이 M.2 이전에는 이 SSD로 전부 이용을 했었죠. 자, 이게 SSD죠. 자, 이런 하드디스크는 안에 물리적인 레코드판 같은 원형 저장 장치가 빙빙빙 돌아가면서 이 레코드판을 읽는 것처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SSD 방식은 전기전자를 하나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거나를 이용을 해서 1과 0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SSD도 잘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이 M.2 방식으로 많이 넘어갔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가 있죠. 자, 이것도 물리적인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나 지금 이거나 똑같은 방식인데 이것은 노트북용으로 사이즈가 더 작게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는 이 큰 거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대신 단자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큰 일반 대용량 하드디스크 노트북용 3.5인치라고 하죠. 이것은 5.5인치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3.5인치라고 부르죠. 이것은 SSD라고 부르죠. 이 세 개를 보시면 단자가 전부 동일하죠. 저장 장치 연결 단자는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게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거든 똑같은 단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M.2 방식은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전원 공급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 되겠죠. 예전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걸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전부 저렇게 NVMe M.2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PU가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CPU이기 때문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아도 이 CPU에서 자체적으로 그래픽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지 않았죠. 하지만 CPU에서 그래픽 카드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있는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 주셔야겠죠. 이 그래픽 카드를 꽂아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CPU일 경우에는 모니터 단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모니터 단자가 아예 달려 있습니다. 자, 이쪽에 모니터 단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 모니터로 나가는 신호를 메인보드에서 여기 있는 단자로 내보내게 되겠죠. 자, 하지만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슬롯을 이용을 해서 바깥으로 모니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당연히 CPU에서 동시에 그래픽 카드 기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느리겠죠. 이렇게 슬롯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끼우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인터넷 서핑 정도는 이 CPU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태여 따로 다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고요. 무슨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엑셀 파일을 많이 열어야 된다든지 작업상 윈도우 창을 많이 열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엔 파워가 있겠죠. 이 파워에서 전원을 전부 메인보드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두꺼운 선이 보이시죠? 이게 메인보드로 공급되는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을 경우에도 전원이 또 따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전원을 또 꽂아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로 연결하는 장치들을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의 앞이나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자들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메인보드에 있는 단자에서 선을 끌어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허브가 되겠죠. 자, 가끔 외부 장비 연결할 때 허브에 연결하지 말고 직접 연결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데 연결하면 안 되고요. 뒤편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인보드에서 선이 뽑아져 나와서 여기에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신호가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약해질 수가 있죠. 일반적인 USB 메모리는 여기 꽂아도 문제없이 되지만 민감한 장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음향 관련, 영상 관련 장비들은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연결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뒤편에 있는 단자에 직접 연결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5 단자가 보이죠? 자, 3.5 단자는 뭐죠? 자, 이런 마이크라든지 또는 스피커에 연결하는 단자죠. 자, 단자를 보시면 중간에 까만색 선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삼극 단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자, 물론 색깔에 따라서 스피커와 마이크 단자가 다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삼극 단자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4극 단자일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을 해도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이어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선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으로 구분되는 면이 4면이 되죠. 이런 걸 4극 단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PC용이죠. 2개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걸 PC에 꽂더라도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똑같은 이어폰인데 PC에 꽂으면 왜 안 됩니까? 하는데 그것은 이 극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PC에서 카톡도 이용하시고 전화도 걸 수 있고 또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해서 통화도 가능하고 또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윈도우에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 같은 거는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걸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쓸모가 많아요. 자, 이런 건데요. 핀 마이크라고 하죠.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노트북에 쓰실 때도 그렇고 PC에 쓰실 때는 특히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쯤은 구비를 꼭 해두도록 하세요. 이거 말고 구즈넥 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목이 긴 것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공간을 또 차지하고 하니까 간단하게 쓰실 때는 이런 핀 마이크가 좋겠죠. 자, 이 핀 마이크를 꼭 컴퓨터 뒤쪽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죠. 앞쪽이나 위쪽에 있는 이 단자에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의 뒷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단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단자는 예전 키보드나 마우스에 연결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PS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쓰지가 않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거고요. 주로 USB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통 제일 위쪽에 키보드와 마우스 유선을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우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송신기가 있습니다. 이 무선 송신기를 꽂아서 마우스와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PU는 그래픽카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메인보드에는 그런 CPU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모니터 단자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DVI 단자, 그 다음에 HDMI 단자죠. 이 HDMI 단자는 거의 모든 모니터, TV, 컴퓨터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HDMI 케이블 단자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거의 이거는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대신 이 케이블을 이용을 하실 때 반드시 해상도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4K UHD까지 지원을 하죠. 자, 이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4K 모니터를 이용하더라도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HDMI 케이블 사실 때는 해상도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HDMI 단자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USB-C 단자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단자 이용을 하실 때 다 보신 단자일 텐데요. 자, 이렇게 끝이 동그란 사각형 모양이죠. 이 단자가 이렇게 PC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PC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으시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은 기본 USB 단자고 한쪽은 USB-C 단자인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까만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죠. 여기 있는 까만색은 속도가 제일 느린 USB 2.0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USB 3.0, 그 다음에 초록색은 3.1 방식이 되겠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또 빨간색도 있죠. 기본적으로 3.0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거보다 속도가 빠른 USB 단자들은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하는 USB에 따라서 연결 방식을 바꾸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 메모리가 이렇게 파란색 단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USB를 여기에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USB 속도가 2.0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나 여기 두 군데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끔 USB 3.0 좋은 메모리를 가지고 속도를 엄청 느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단자 컬러를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맞는 컬러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죠? 랜선 들어가는 곳이죠? 자, 랜선 끝에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같은 방향으로 꽂아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쪽에 요철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딸깍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겠죠. 자, 뺄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빼주셔야 되겠죠. 자, 이게 랜선이고요. 전화선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갑니다. 전화선을 여기다 꽂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가끔 그렇게 꽂는 분들 계신데 항상 랜선과 전화선은 구별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3.5 단자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단자죠. 자, 이건 전부 3극 단자를 꽂는 거예요. 4극 단자는 아무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마이크 단자입니다. 여기에 분홍색이죠. 이것은 무조건 마이크 꽂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컴퓨터든 전부 동일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연두색은 스피커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이 외부 스피커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 스피커를 여기다가 꽂아 주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인인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오디오 기기 같은 게 있을 경우 이 단자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컴퓨터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자는 여기 있는 연두색 스피커 단자와 그 다음 분홍색 마이크 단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단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모르시면 이 뒤쪽에 보시면 다 써 있어요. 마이크 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작게 써 있어서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이대로만 꽂아주시면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아래 슬롯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그래픽 카드가 따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연결한다고 했죠. 이것은 CPU가 그래픽 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걸 이용을 하지 않고 좀 빠르게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꽂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꽂으면 안 나오죠. 여기에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으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여기에 꽂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정원 파워 부분이죠. 자, 여기서 바람이 바깥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컴퓨터 안에 있는 열기를 여기 있는 팬에서 바깥으로 뽑아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컴퓨터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컴퓨터 뒤쪽은 한 뼘 정도는 떨어뜨려 놓으셔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컴퓨터 열을 식히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되도록이면 뒤쪽으로 한 뼘 정도는 꼭 띄워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내용과 외부 장치에 대한 연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신다면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잘 기억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